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또 시청자께서 또 문의 주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찍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부산 IDC 제가 그거를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주말에 제가 뒤늦게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친구랑 이제 캠핑을 갔었죠. 예. 그 다음날 돌아가는 길에 그 이제 근처에 그 명지 라는 도시 이제 명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일을 좀 사들고 가려고 가는 길에 이게 부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부산 IDC가 그 트레이더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때마침 딱 보이길래 아 이거 찍어서 이거 최신 지금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좀 짧게 찍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 지역이 명지 쪽이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그 약간 플랜트, 조선 플랜트 뭐 이쪽 그쪽에 약간 그 가공하는 그런 곳, 뭐 그런 약간 그 뭐라 하죠? 협력업체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한 번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 가면 한 번씩 봅니다.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부산 IDC를. 그래서 제가 그 한 몇 달 전, 작년에 어느쯤인가, 예, 작년에 한 상반기? 뭐 상반기나 아마 중반기, 하반기는 제가 뭐 해외에 갔다 오고 호주 갔다 오고 이러면서 모르겠지만 상반기나 중반기쯤까지만 해도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 부산 IDC가 그 골조 그 골조 우리 뭐 H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H빔 같은 그런 이제 골조만 이렇게 된 상태로 꽤 오랜 시간 그게 방치돼 있다 해야 되나? 약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때 당시에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그 약간의 그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내부에 이제 무슨 이제 실험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조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시공사가 과도한 이제 그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소송이 붙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마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걸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아마 주가가 그 당시에도 조금 악영향을 받아서 조금 주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소송이 뭐 마무리가 됐는지 합의를 봤는지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봤을 때는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서로 예, 적당한 시점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또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뭔가 그 건축비 이런 것들이 뭔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지금 오른 상황이라서 아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측에서도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아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이 이 민사 소송은 이렇게 빨리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합의를 해서 공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골조만 있던 모습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골조 위에 뭐 단열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런 공사들이 진행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공사가 재개된 것 같다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런 좀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해서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들여다볼 건데,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주가가 지지부진, 거래량도 없습니다. 예, 제가 추가 분할 매수를 제가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는, 우리는 아직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최악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최악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예측하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물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부든 뭐든 개인적이든 기업적이든 다 뭔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악재가 뭔가 작용을 한다더라도 그게 크게 이게 맞지는 않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팡팡 터지면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걱정은 하면서도 아니야 금리 인하할 거야. 뭔가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경기를 뭔가 떠받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고 뭔가 아직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선제적으로 정부나 뭐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금리나 금리 동결 이런 거는요 선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미리 그 조치를 내버리면 그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제에 충격이 오지 않았는데 그게 뭐 미리 선조치를 내버리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오래 지금 총선 이후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은 총선 이후에 뭔가 억지로 틀어막았던 그 물가 상승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고환율의 고유가에 거의 뭐 미쳐갑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예,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타격이 옵니다. 저는 온다고 믿어요. 온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이럴 때도 정말 와, 이 진짜 낮은 금액이다. 정말 이거는 정말 낮은 주가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정말 소량 조금씩 제가 담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그 저변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어떤 분할 매수의 큰 목적이거든요. 예.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목돈 넣어야지 왕창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합니다. 야, 주가 계속 떨어지지 않느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주가 오른다고 했어요? 제가 오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정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보수적으로 뭐 거시경제 들먹들먹거리고 보수적으로 해라.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를 해라. 그 정도로 정말 사더라도 찔끔찔끔 사라. 그리고 절대 대출하지 말고 정말 5년 막 이상
이거를 뭐 묵혀놔도 되는 돈, 절대 어디다 써야 되는 계획이 있는 돈 절대 이 종목을 사지 말아라고 제가 이거 뭐 무한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저는 거시경제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이 거시경제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뭐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진짜 초대박인 그런 뭐 이슈는 솔직히 그런 파고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 그거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그냥 그저 그런 그 호재 가지고는 이 거시경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재마저도 없다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거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뭐 방어적으로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제 영상을 뭐 어떻게 뭐 띄엄띄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제 어떤 방송의 주력으로 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물고 빨고 하는 유튜버겠지 하면서 그냥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가가 떨어지면 막 저한테 너 오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른다고 한 적 없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오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때 뭐 발표가 임박했을 때 그때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발표 당일에는 뭐 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뭐 흐지부지하고 그때 당시에 뭔가 결론적으로는 뭐 실패인 거죠. 예.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 뭐 이래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확하게 뭔가 기다 아니다 우리 승인했다 승인 받았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철회라는 애매모호한 그러면서 재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요런 거 말고 그리고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발 뭔가 호재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그런 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근거로서는 뭔가 거래량이 뭐 조금씩 뭐 늘어난다든지 주가가 뭔가 좀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호재성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없다면 로직스 쪽에서 뭔가 좋은 소식 로직스의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뭐 위탁 생산하는 업체의 호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지금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막 뭐래하죠? 막 뭔가 좋을 때 막 주가가 막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막 그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점점 근데 제 말도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거시경제가 안 좋잖아요. 계속 더 악화되고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수요가 죽기니까 수요가 죽고 투자가 죽고 이러니까 기업들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있어야 내가 공급을 위한 투자를 할 건데 수요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단은 기업에 있어서 기업 투자에 있어 가지고 뭐 단기라는 건 그래도 몇 년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 몇 년 동안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투자에 소극적인 거예요. 투자에 소극적이고 실질적으로도 소비가 안 되고 수요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 마진도 떨어지고 물론 우리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런 거를 지금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다가 뭐 매출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런 성장 가도를 달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악조건, 거시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가 아닌 거시경제에서 오는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것 치고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낙폭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뭐 다른 뭐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매출이 쭉 오르고 그 매출 오른 만큼의 어떤 시기가 안 좋을 때는 좀 하락도 좀 크겠죠. 하지만 얘는 오른 적이 없어요.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잘 나가는 종목들도 막 진짜 무슨 뭐 30%, 40%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도 얘는 그냥 한 10% 정도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일주일 상간에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이제 IDC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것도 원래 뭐 악재라면 작은 악재인데 어쨌든 이것도 마무리를 잘 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우리 어떤 파이프라인들, 뭐 이제 바이오 시밀러나 뭐 췌장암 신약이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별다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이 없다는 말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별 이슈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에게 대세적인 방향 전환,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키는 바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저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에 크게 저는 승인이 될 확률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또 지켜줘야 되는 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저런 근거를 들어서 저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떤 바램이기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 바이오시밀러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그래도 무슨 췌장암 신약이나 뭐 진단키트나 다른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을 보고 우리가 계속 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는 놔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다.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별다른 뭐 경영진의 뭐 일탈이라는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제 기준에 있어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팔아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제가 옛날에 동부하이텍 고점에서 팔고 카카오 고점에서 팔았잖아요. 예? 제가 팔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부하이텍 카카오, 이 경영진의 이 부도덕, 이거는 종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카카오 경영진의 뭐 부도덕을 예상했다, 예측하고 내가 미리 팔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뭔가 주가가, 카카오가 제가 고점에 팔고 다시 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원래 이 종목이 내가 원래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종목이고, 충분히 뭔가 과도하게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느 시점에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차익 실현하고 나서 얘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데 왜 사지 않았냐는 그 이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영진의 부도덕한 그 도덕적 해이, 불법, 편법, 예? 위법,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종목은 내가 사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을 일으키는 이런 기업들이 무슨 개혁이 있고 무슨 혁신이 있고 무슨 회사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꼭 이해하셨죠? 동부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 동부하이텍 이 초대 김준기 회장의, 그 성폭력, 예? 그 가정부랑 뭐 비서한테 뭐, 예? 뻘짓거리하고, 그죠? 예? 그게 만천에 다 드러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집유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뭐, 깜빵살이는 안 했지만, 예, 돈에 파워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기업에 그게 실추가 됐고 여전히 김준기 회장은 살짝쿵 발꼬락을 딱 동부하이텍에 딱 담그고 있어. 발을 담그고 있진 않지만 새끼 발가락을 살짝 담가놓고 그 동부하이텍의 피 같은 돈들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동부하이텍이 딱 김준기랑 완전히 딱 절단 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누가 봐도 절대 김준기 회장이 관여하지 할 수도 없고 김준기한테로 뭔가 가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배당금이나 조금 갈란가 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급여가 나가고 있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동부하이텍에는 이 상태로는 절대로 혁신이나 뭐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저는 있기 때문에 고점에 팔고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도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도 재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물론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은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내가 또 묻어둘 건데 몇 년, 5년 이상 묻어두려고 할 건데 기업은 경영을 잘하고 수익도 잘 내고 있는데 졌다고 어떤 불법, 편법, 위법, 예?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회사가 이거를 주주들에게 제대로 환원을 해주겠냐는 거지. 안 해주죠, 당연히. 저거들 빼먹기 바쁘지. 주주들한테는 찌끔찌끔 주고, 여전히 주주들한테도 생색만 내는, 생색만 조금 주고, 찔끔 주고,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조금 준 다음에 생색만 내는 거야.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실익은 오너 일가가 다 가져간다든지, 예? 임원진들이 저거들 성과급 파티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주주도 생판 모르는 주주들한테 안 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오면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제가 아직까지 저는 개미 입장에서 아직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경영진의 일탈, 불법, 편법, 위법,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냥 매도를 하지 못해 너무 손실이 커서 매도를 하지 못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은 이 기업을 믿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투자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는 원래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투자지. 무조건 100%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나중에 만약에 됐다, 승이 안 됐다라는 만약에 그런 결과를 내놨을 때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해서 그게 처음에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들의 어떤 부도덕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다만 이게 정말 무능력한 건지 그냥 뭔가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시행착오 같은 건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바이오는 뭐 오늘 신청하면 내일 결과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든지 단계도 엄청 복잡하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이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그게 몇 단계에 걸쳐서 엄격한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고, 근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좋았을 때는 그 에너지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뭐 내 돈 까먹는다고, 와, 뭐 쌍욕하고 막 경영진 욕하고, 막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나중에 만약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뭐 성인도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뭐 주주들한테 환원 정책을 뭐 얄궂게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욕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 하이 리턴만 생각하시고 하이 리스크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투자한 사람의 기본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그것도 뭐 적게 잃을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전부 다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기본조차도 망각한 채 투자를 하고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올라야 돼. 주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경영진 쌍욕하고. 요거는 좋은 투자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주 잘 됐을 때는 하이 리턴이 된다는 거. 근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현재로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별 개별적인 호재나 악재나 뭐 아무 뉴스도 없고, 그리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경영진의 아까 말씀 그런 안 좋은 것들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량이지만 그때그때 제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믿고 가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커세틴 바이오 실패하면 무조건 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그 시간 흐르는 만큼 또 다른 파이프라인, 이제 휴미라라든지 아바스틴이라든지 췌장암 신약이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이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비록 뭐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뭐 임상 몇 단계 올라와 있다든지 뭐 이런 단계가 또 진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만약 실패해서 주가 폭락했다. 자, 그럼 이 폭락한 주가에 내가 팔 건지 아니면 더 매수해가지고 같이 끝까지 갈 건지 이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믿고 가되 일단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일단은 이거를 사기는 사되 분할 매수는 하기는 하되 정말 찌끔찌끔씩 하면서 계속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요거를 지속적으로 저는 해 나갈 겁니다. 아무튼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자금이 조금 오면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매수하게 되면은 매수를 완료하게 되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또 드릴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별다른 상황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근덕하게 계속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또 별도로 이제 문의 주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살짝 올랐습니다. 예. 여기 급등을 한 다음에 바로 수직 낙하해서 어떤 뭐래죠? 이게 뭔가 바닥을 다지는 이 위치보다도 더 떨어진 위치까지 지금 순식간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제 많이 이제 되시니까 시청자분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유튜브에서도 아마 다루고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뭐라 하죠? 급등을 이렇게 할 때도 온갖 유튜버에서 이 종목을 다룹니다. 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단순한 목적이에요, 그냥. 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알거나
뭔가 뭐 분석을 진짜 했거나 아니면 분석의 능력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LG엔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아무 곳에서도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수준의 이런 잡다한 유튜브 주식 유튜버랍시고 막 이걸 다뤄요. 예, 그래서 뭐 이 작대기 긋고 요 작대기 긋고 뭐 요래 긋고 저래 꽂고 이래서 요 뭐 교차점이 어쩌고 저쩌고 막 헛소리 하면서 뭐 어찌 될 거다 저리 될 거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는 틀린 놈들은 살짝 뭐 영상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댓글창을 닫아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폭락을 했으니까 오른다고 했는데 뭐 폭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종목을 보겠지만 아마 이게 좀 제대로 된 분석을 보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마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관련해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신데 요거랑 같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락을 할 때는 좀 더 빠른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뭐 이렇게 지금 이 떨어지는 요 뭐라 하죠? 이 차트를 봤을 때는 하한가에 물린 게 아니거든요. 하한가 물리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 팝니다. 근데 이건 지금 하한가로 계속 폭락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지금 이 주가까지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손실이 크시겠죠. 어느 지점에 샀던지 간에 손실은 큰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어쨌든 하면 제가 일단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뭐 질책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 자체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뭐 자세하게 들여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CEO의 어떤 창업주 CEO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인즉슨 이게 처음에 이제 뭔가 탄생하고 난 뒤에 뭐 유증이나 혹은 지분 투자로 들어와 있는 온갖 그 사채업자나 뭐 이런 잡다한 이런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가에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이 적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 그 CEO의 어떤 경영자의 이 지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초대형으로 큰 어떤 기업이지 않고서는 이런 코딱지만한 이런 기업의 지분율이 낮다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잡다한 사채업자나 무슨 조합 투자나 이런 잡다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자금들이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그런 주가에 샀겠습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에 자금을 조달했을 겁니다. 그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제 지분을 나눠줬겠죠. 그렇게 지분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EO의 전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에는 얘네들은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아도 이득이다. 대신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뭔가 그 금융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금융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봐도 한참 또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자기들이 뭐 매도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간다. 요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요 부분을 관가한 부분들이 있다. 지분. 두 번째는, 자, 최근에 어떻게 돼요? 자, 기존 사업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 완전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에요. 임상이라는 분야에서 얘네들이, 신약이라는 쪽으로, 사업을 뭐 확장을 하는지, 뭐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신호가 저는 안 좋습니다. 왜? 기존 사업을 성공시키고, 제가 과거에 시젠 아시죠? 시젠. 우리 그 코로나 때, 그 진단키트하고 그거 만드는, 예, 아시죠? 예, 엄청나게 주가 올랐잖아요? 그 시젠을 제가 계속 비판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시젠, 이 경영진들이, 이제는 시젠의 이미 진단키트, 계속 진단키트를 뭐 더 좋게 만들고, 진단키트를 뭐, 더 무슨 뭐가, 감기랑 인플루엔자랑, 뭐 코로나랑, 뭐 동시에 뭐 진단할 수 있는 뭐 키트를 만들고, 이 시작 따위 없는 데다가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서 그 다음, 왜? 막대한 자금력이 있잖아요. 막대한 자금력이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그 사업 확장을 했으면, 저는 지금 시젠이 지금 현재 꼬라지가 안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머리가 없었던 거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기존의 사업을 일단 성공시켜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뭐, 인접한, 그런 사업들,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로 확장을 하고, 뭐, 사업 전환도 하고, 뭐 신규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데, 기존에 하던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상 생각,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생각할 때, 임상 단계, 어떤 임상이 부분이 여러분들 더 뭔가 기술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투자금이나 여러 가지가, 뭔가 높을 것 같습니까? 신약 개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존 사업을 제대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예. 여기서부터 이 기업의 좀 미천을 다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는 저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가망성 제로. 근데 주가가, 예, 주식은, 그리고 특히나 이런 코딱지만한 이런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어떤 가망성이나 이런 발전 가능성과 무관하게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작전이죠, 작전. 작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물타기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뭐 물타기를 해라, 팔아라, 이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작전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만큼 곤두박질 치고, 원래 이 회사 자체가 그런 어떤 스케일이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작은 회사가 주당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총 가격이 엄청 낮겠죠. 시총 가격이 엄청 낮으면 그만큼 뭔가 작전을 펼치기가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적은 자금 가지고도 뭔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작전의 영역은 제가 언제쯤 작전을 펼칠 거고, 주가를 지금 2,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릴 거다. 그 다음에 한번 하방으로 한가 두 번 때릴 거고,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저는 접어라. 이 회사 자체는 저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왜? 자기 지분도 낮고 지분이 없으니까 또 그다가 또 뭐 유증한 거, CEO가 자기 지분 팔아가지고 지분 일부를 팔아가지고 새로운 유증 그거를 뭐 감당하겠다 이라 하는데, 그런 것도 발상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거 하면, 그리고
기존 사업을 또 제대로 못하면서 기존 사업에 원래 이 회사가 차려진 그 뭔가 원천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돈도 없는데 뭐 또 돈 엄청 들어가는 또 신약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뭔가부터 좀 작전을 뭐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언제 하든지 간에 작전을 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한 임상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바이오 이쪽은 진짜 작전이 많아요. 작전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전이 언제 뭐 1년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3년 뒤에 할지 5년 뒤에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 자체는 끝났다. 제가 볼 때는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하던 사업도 망했고 돈도 다 털렸고 또 대주주 지분도 굉장히 낮고 유증하고 그리고 엉뚱한 다른 사업으로 갑자기 또 한 달에 샀고 그 사업 자체는 작전을 또 하기 위한 좀 밑밥 깔기 좋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약 바이오 쪽의 어떤 그런 걸 한다는 봐서는 이 기업 자체는 끝났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작전밖에 없다. 인위적으로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데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얘가 상폐당할 수도 있고 예 왜냐면 계속 적자니까 뭐 이 기업이 어떻게 뭐 상장 무슨 뭐 특례로 상장을 했는지 뭐 했는지 어찌 그건 제가 그까지는 조사 안 했지만 어쨌든 4년 연속 이제 적자가 나면은 이제 상폐 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위험성도 있고 또 자본 잠식 돈을 계속 까먹기 때문에 엄청난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돈을 계속 까먹기 시작하면은 자본 잠식이라는 요런 이유로 또 상폐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주가 이리 쳐박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하고 이 종목도 한다고 이분이 말씀드렸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이분이 죄송하지만 뭔가를 해안을 가지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을 선택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택한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하신 것 같은데 엄연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이 종목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비슷해 보이지만 같이 주가 떨어진다고 똑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했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라퓨틱스 파이프라인이 다양합니까?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다각화가 있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 안 되면 다른 게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A to G까지 다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무슨 중간에 뭐 초반에 기술 이전해가지고 돈 받아 처먹은 것 같은데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은데 기술 이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렵게 만들어낸 개발해낸 어떤 기술을 예? 그 자기가 만약에 뭐 얼마를 받았다 몇백억을 받았다 하면은 이 기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회성의 돈을 받고 팔아버린다? 굉장히 이거는 진짜 기업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이런 기술을 기술 이전할 기술을 내가 계속해서, 기술을 만들어낼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산품처럼, 무슨 기술 공장처럼, 기술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이렇게 하나 개발해서 기술 팔아버리고, 또 기술 하나 만들어서 팔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전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아. 그 일회성으로 그냥 돈만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팔아넘긴다는 거는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 뭐 특허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은 뭐 빛을 발휘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뭔가 다른 바이오 제약사들하고의
나중에 특허 분쟁 이런 거에 됐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특허를 이거를 일회성으로 팔아넘기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예,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랑은 아예 뭐 비슷한 것도 아니야. 아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가 계속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셀트리온하고 삼바랑 제가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어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긴 해요. 예? 근데 제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바이오 창업 해가지고 살아남은 기업 제가 유일하게 셀트리온 하나 봤어요. 셀트리온 말고는 제가 살아남은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믿고 가는 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저는 셀트리온에서 대박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좀 시야를 좀 그 정도 보는 거죠. 아무튼 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판단은. 나중에 주가가 막 10만원, 20만원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뭐 때문이다? 작전이다, 작전. 예. 작전에 내가 작전으로 주가 슈팅할 거에 베팅을 하신다면은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 자체가 뭔가 매출을 일으켜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서 막 돈을 번다. 저는 그거는 절대 그냥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이 뭐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 기분 좋으라고 제가 이거 일부러 시간 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잘 듣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요일날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또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